자, 그럼 위험물 기능사 2010년 1월 31일 시행됐던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은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소와 초등학교 사이에는 몇 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거는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병원, 극장의 경우는 30m 이상이고 또 유형문화재나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 또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 도시가스 저장 취급시설은 2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답번에 30m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제조소의 옥 외에 모두 3기의 휘발유 취급 탱크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방위제를 설치하고자 한다. 방위제 안에 설치하는 각 취급 탱크의 용량이 6만 리터, 2만 리터, 1만 리터일 때 필요한 방위제의 용량은 몇 리터 이상인가? 자,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만약에 탱크가 1기일 때는 탱크 용량에다가 곱하기 0.5, 다시 말해서 50%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2기 이상입니다. 3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2기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을 50%, 그리고 나머지 탱크 용량을 10%씩 더해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탱크 용량은 10%씩 더해주는 건데, 그럼 결국 처음에 6만 리터 그랬으니까 제일 용량이 큰 게 6만 리터니까 6만 리터 곱하기 0.5 플러스 두 번째 게 2만 리터니까 2만 리터 곱하기 0.1 플러스 1만 리터 곱하기 0.1.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 33,000 리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2번 같은 경우 방위제 용량은 33,000 리터, 답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제5류 위험물의 화재 예방상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점화원의 접근을 피한다. 이건 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통풍이 양호한 찬 곳에 저장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답번에 보면 소화설비는 질식 효과가 있는 것을 위주로 준비한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자, 자기반응성 물질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내부 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해야 되는 물질이죠. 질식 소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기준에서 시동 표시 등을 옥내 소화전함의 내부에 설치할 경우 그 색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경우는 적색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불꽃에 의한 에너지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여기서 E는 전기불꽃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C는 전기 용량, Q는 전기량, V는 방전 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불꽃 에너지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2분의 1 CV제곱 이꼬르 2분의 1 QV로 구합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구해보면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기준에 따라 이송기지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자, 이송취급소, 이송기지 경보설비 설치 기준은 확성장치, 비상벨장치,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액화이산화탄소 1kg이 25도씨 2기압의 공기 중으로 방출되었을 때 방출된 기체상의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약 몇 리터가 되는가 그랬습니다.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로부터, 자, 이 nRT에서 n은 n분지 WRT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걸 V에 관한, 최적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PM분의 WR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게는 1kg라고 했으니까 1kg는 10의 3승 g이 되는 거고요. 기체상수 R값은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는 25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절대 온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압력은 2기압이라고 했습니다. 2기압.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 g per 몰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하게 되면 그램 약분되고 몰 약분되고 켈빈
ATM. 자, 약분돼서 답은 대략 278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위험물 화재 시 주수 소화가 오히려 위험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가번의 과염수산 칼륨 요거는 인류 위험물로서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해야 되는 물질이고요. 나번의 정린, 다번의 황 요것도 이류 위험물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입니다. 다만 라번의 마그네슘분은 요거는 이류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자, 물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소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하면 위험합니다. 자, 따라서 답은 라번이 되는 거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자, 가번에 CF3 비환하면 이건 하론 1301 얘기하는 거고 나번에 NaHCO3 하면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자, 다번에 Al2SO4 황산알루미늄은 화학포 소화기에서 내약제로 쓰이는 물질이고 자, 라번에 KClO4 하면 이거는 인류 위험물입니다. 과염수산 칼륨 따라서 소화약제가 아니라 위험물이 되는 거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번에 냉각수와 물을 뿌려서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 맞는 얘기죠. 나번에 질식수와 불연성 포말로 연소물을 덮어 씌우는 방법. 다번에 제거수와 가연물을 제거해 소화시키는 방법 다 맞는 얘기인데 라번에 희석 소화하게 되면 이거는 기체, 액체, 고체에서 나오는 분해가스의 농도를 10개 해서 연소를 중지시키는 거. 따라서 답은 라번이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번에서 산알칼리를 중화시켜서 연쇄반응을 억제시키는 방법.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은 다음 중 주된 연소 형태가 표면 연소인 것은 그랬어요. 지금 고체의 연소 형태는 보통 4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표면 연소에 해당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표면 연소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이제 금속분이라든가 또는 목탄 또는 코크스, 숯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답은 가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번이 바로 표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재 같은 경우에는 나번의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또 플라스틱, 나프탈렌,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증발 연소고 플라스틱은 분해 연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피난 설비에 해당되는 거. 피난 설비에 해당되는 거는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폐지, 비상조명설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그 다음 13번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탱크 안전성능 검사 업무와 관계없는 액체 위험물 탱크는 자, 어떤 거냐면 안반 탱크 요거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고요. 지하 탱크 저장소 이중벽 탱크 마찬가지고 100만 리터 용량의 지하 저장 탱크 마찬가지고요. 라번에 보시면 옥 외에 있는 50만 리터 용량의 취급 탱크 요거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높게 된다든가 또는 발열량이 크다든가 산소에 친화력이 좋다든가 이런 것들은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고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착화 온도가 이건 높아지는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 되게 하는가?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정전기 제거 방법은 접지할 것, 또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할 것, 또 공기를 이온화할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에 70%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 2가지. 일단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질식 소화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약제가 방출될 때 기화작용에 의한 냉각 소화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공기포 소화약제의 혼합 방식 중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자, 이 혼합하는 방식,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은 나번의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8번.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산알칼리 소화기에 대한 얘기인데, 산알칼리 소화기에 있어서 탄산소 나트륨과 황산의 반응 시 생성되는 물질. 자, 반응식 보시면요. 2몰의 NaHCO3 탄산소 나트륨하고 1몰의 H2SO4 황산이 반응하게 되면, 자, 1몰의 Na2SO4 황산 나트륨하고 2몰의 CO2 그리고 2몰의 H2O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면 답번에 황산 나트륨, 탄산가스, 물,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답은 라번의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위험물 제조소에서 국소 방식의 배출 설비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법에서 보면 국소 방식은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그리고 전역 방식에 있어서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1번. 자, 탄화알루미늄은 Al4C3가 되겠습니다. 물과 반응하여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일단 반응식을 먼저 살펴보면, 자, 12번에 H2O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자, 4몰의 AlOH3 수산화알루미늄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3몰의 CH4 메탄가스 발생합니다. 물론 이때 열도 같이 발생하죠. 따라서 나번의 수산화알루미늄 요거 발생되는 거고, 다번의 열, 그 다음에 라번의 메탄가스, 결국 물과 반응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번의 산소가 발생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인류염물 중에 무기가산화물류는요, 분자 내에 굉장히 불안정한 이와 같은 과산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과 만나게 되면 발열 반응을 통해서 산소가스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 중에 보면 Na2O2라고 하는 과산화 나트륨이, 얘가 2몰의 과산화 나트륨이 2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4몰의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 산소가스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황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황의 경우에는 이류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황은 이류위험물로서 분진 폭발의 염려도 있고요. 계속 미분이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분진 폭발 우려가 있고, 또 용융된 황을 물에서 급냉하면 고무 상황을 얻을 수도 있고, 연소할 때 아황산가스, 자, 황이 연소하게 되면 SO2라고 하는 아황산가스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번에 보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는 냄새를 갖고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다 그랬어요. 자, 이 아황산가스의 TLV 값이 얼마냐면 약 5ppm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CO2의 TLV 값이 얼마냐면 5000ppm이거든요. 자, CO2 대비해서 거의 1000배가량 유독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인체에 무해하다. 이게 바로 틀렸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염소산 칼륨. 자, 염소산 칼륨 하면 KClO3가 되겠습니다. 자, 염소산 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연성 액체다. 이건 가연성 액체가 아닙니다. 산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산화성 고체, 인류위험물이죠. 그래서 가번은 틀렸고, 나번에 강력한 산화제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물보다 가볍다, 물보다 무겁습니다. 자, 열분해하면 수소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스를 발생하는 겁니다. 열분해하게 되면 산소가스를 발생하게 되겠죠. 반응식이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어떻든 얘네들은 열분해하면 산소가스를 발생합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등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등유하고 휘발유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일단 먼저 등유하고 휘발유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위험성이 다른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인화점을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인화점. 휘발유가 훨씬 낮은 온도에서 타죠. 그래서 휘발유는 보통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등유는 인화점이 30도 내지 60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휘발유가 더 낮은 온도가 되는데 발화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낮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등유는 발화점이 254도, 휘발유는 300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화점, 착화온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휘발유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가번의 휘발유보다 착화온도가 높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틀렸습니다. 착화온도는 등유가 더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당연히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요. 인화점은 상온보다 높다. 등유는 상온보다 높은 거죠. 상온이 25도로 보는 거니까. 자,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자, 물에 뜨는 거죠. 결국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촉매 존재 하에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고온고압에서 합성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산화하면 포름알데히드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 알코올류는 1차 산화하게 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또 2차 산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탄올 같은 경우가 만약에 1차 산화하게 되면 메탄올은 이와 같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HCOOH라고 하는 포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의 메탄올이 되겠습니다. 메탄올. 이거 설명 잘못 드렸네요. HCH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름알데히드에서 포름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27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5류위험물이 아닌 것은 가번의 니트로글리세린, 이건 오류위험물 맞죠? 니트로함물요. 그 다음에 나번의 니트로톨루엔, 이 니트로톨루엔은 방향성 냄새가 나는 황색의 액체고요. 인화점이 약 101도 정도 됩니다. 101도에서 한 106도. 이제 이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인화점으로 인해서 4류위험물 중에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3석유류. 따라서 답은 나번이 오류위험물이 아니죠. 다번의 니트로클리콜, 또 라번의 트리니트로톨렌은 전부 다 오류위험물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뭐냐 그랬어요. 인화칼슘은 화학식으로 CA3P2가 되고요. 얘가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3몰의 CaOH2 그리고 2몰의 PH3 수산화칼슘 포스핀 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자, 따라서 28번에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뭐냐? 포스핀 가스가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사용되며 건조한 상태에서는 타격, 마찰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반시 물 또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흡연시키는 위험물은, 이것도 이제 역시 필기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또 역시 실기 문제에서도 상당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물질인데 바로 니트로셀룰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로서 자기반응성 물질이고 건조되면 폭발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저장 또는 운반하기 위해서 물 또는 알코올에 흡연시켜서 운반하거나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9번의 다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지금 가번을 보시면 CH3COCH3는 아세톤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18도. 자, 제1석유류죠.
자, 그 다음에 C2H5, 5의 C2H5, 디에칠 에테르. 이건 특수 인화물인데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 되겠습니다. 자, 답번에 보시면 CH3, CH2의 3의 OH, 프로필 알코올이죠. 이제 알코올류에 속하는 것인데 이거는 인화점이 15도가 되겠습니다. 자, 라번의 CH3OH 하면 메틸 알코올 또는 다른 말로 메탄올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인화점이 11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마이너스 45도인 디에칠 에테르가 되겠습니다.